네, 안녕하세요. 동아사이언스 수학동화 기자 김미래입니다. 여러분, 4월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만우절이 떠오를 수도 있고 식목일이 떠오를 수도 있고 대학생들은 벚꽃과 함께 다가오는 중간고사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4월 21일이 과학의 날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4월 21일 과학의 날이 포함된 4월 전체는 과학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이 과학의 달을 맞아서 온라인 서점 예스24와 동아사이언스가 도서기획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도서기획전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사은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도서기획전 이벤트에 참여한 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네, 어린이 도서 4권과 성인과 청소년 모두가 읽을 수 있는 도서 4권을 총 8권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어린이 도서를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어린이 도서는 바로 뇌토피아입니다. 뇌토피아는 뜨인돌 어린이에서 출판을 했고요. 조은수 작가가 지은 책이에요. 뇌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명령을 내리는지 또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뇌가 복잡하다는 뜻이겠죠. 이 복잡한 뇌를 가상의 세계 뇌토피아로 표현을 해서 쉽고 재밌게 설명한 책입니다. 그림체도 정말 독특했는데요. 다양한 종이를 잘라붙여서 만드는 콜라주 기법을 사용해서 더 가상세계의 느낌을 훨씬 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 뇌토피아를 첫 번째 책으로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안녕자두야 과학일기 14편 질병과 바이러스입니다. 채우리에서 출판했고요. 이빈님이 원작이시고 글은 연다른님이 쓰셨고요. 그림은 최호정님이 그리셨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바이러스나 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나 질병이 꽤 어려운 내용들이잖아요. 이 어려운 내용들을 4컷 만화나 그림일기 형식으로 쉽고 재밌게 그린 책입니다. 또 여기 자두 아시죠? 인기 만화 안녕 자두야의 주인공이 나와서 우스꽝스럽고 재밌는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과학들을 소개해준다고 하네요.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정 우수과학도서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학을 재밌고 쉽게 배우고 싶은 친구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팬데믹 지구입니다. 푸른숲 주니어에서 출판을 했고요. 애나 클레이본이 글을 썼고 김선영이 옮겼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정말 지긋지긋한데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태를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팬데믹은 과거에도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어떤 질병들이었을까요? 또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유지하다가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확실히 저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랑 비슷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이 팬데믹 지구에서는 이 과거와 현재에 겪고 있는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이 변하게 될지도 잘 설명해주고 있답니다. 네, 저처럼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마지막 어린이 도서는 수상한 기차역입니다. 이 책은 북멘토에서 출판했고요. 박현숙 글, 장서영 그림입니다. 이 책은 사실 과학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책이긴 한데 어린이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요즘에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마스크 불편해도 꼭 써야 되고 친구들 만나고 싶어도 여러 명이서 만나면 안 되고 그런데 이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런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한 번 더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힘을 합치면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수상한 기차역.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청소년과 성인들이 모두 읽을 수 있는 도서를 추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추천해 드릴 도서는 처음 읽는 인공위성 원격 탐사 이야기입니다. 플루토에서 출판했고요. 김연옥 님이 지으셨어요. 이 책은 인공위성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했던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충분합니다. 지구 저궤도에 떠있는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인공위성들이 무엇을 관찰하는지 또 어떻게 관찰하는지를 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에서 찍은 지구의 생생한 모습을 사진으로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일이 일어나는 지구의 모습이라든지 얼음이 녹아서 북극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처럼 지구의 생생한 모습을 사진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미래를 읽다 과학 이슈 10일 시즌 11입니다. 동아 MNB에서 출판했고요. 반기성 외에 10명이 참여하셨어요. 이 표지에도 이렇게 11가지의 키워드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낙태 허용 논란이라든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사 고기처럼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 핫했던 과학 키워드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화제성 있는 과학 이슈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미래를 내다보는데 중요한 과학 키워드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질문들은 면접이나 논술에서도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입니다. 김영사에서 출판했고요. 빌 게이츠가 썼고 김민주, 이연님이 옮기셨습니다. 이 책은 기후재앙에 관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빌 게이츠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후재앙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물리학자들, 화학자, 그리고 또 생명학자들, 다양한 전문가들이 10년 동안 협력하고 연구한 결과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평소에 기후재앙이나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마지막 책인데요.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책은 엄마와 딸의 심리학입니다. 현대지성에서 출판했고요. 클라우디아 하르만 지음, 옮김의 장혜경님입니다. 이 책 역시 과학과 밀접한 관련은 없는데요.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서 봄날에 힐링하기 좋은 책이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엄마와 딸의 관계에 관한 내용인데요. 확실히 저도 엄마를 바라볼 때 어릴 때 바라보던 모습과 크고 나서 바라보는 모습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릴 때는 어머니가 굉장히 대단하고 커 보였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나면 엄마도 사람이고 상처도 받고 실수도 할 줄 아는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됐거든요. 이 책의 저자 역시 어머니도 어머니가 처음이라 실수를 할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딸과 엄마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책에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만약 딸을 낳는다면 이 책을 딸에게 선물해 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머니와 따님분 함께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책을 다 소개해드렸으니까 이제 도서기획전 참여 방법과 사은품을 알려드려야겠죠. 도서를 구매하는 방법은 예스24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벤트 배너가 있습니다. 만약 메인 배너에 이벤트 배너가 없다면 더보기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번 사은품은 카카오 리틀 프렌즈 키즈 카페 150피스 직소 퍼즐인데요. 카카오 프렌즈 친구들이 나와서 그런지 정말 퍼즐이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귀여운 직소 퍼즐을 다 맞춘 다음에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두거나 선반에 올려둔다면 인테리어 효과까지 얻을 수 있겠죠? 도서 기획전에 대해 더 다양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짜잔! 이렇게 어린이 과학동화, 수학동화, 과학동화에 도서기획전에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독자분들은 책으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도서기획전에 참여하는 책들과 도서기획전 참여 방법을 영상으로 소개해 봤는데요. 4월에는 과학의 달인 만큼 동아사이언스가 추천하는 책들 읽으면서 책 나들이 떠나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수학동화 기자 김미래였습니다.